안녕하세요. 저는 꿈나무 푸른 교실 26기 꿈프 환경기자 김정우입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하는 환경 캠페인과 꿈프 환경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구할 친환경 에너지의 대가인 한추현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매형이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예전부터 꿈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님과 그리고 꿈나무 푸른 교실 친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요즘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사님께서 이번에 꿈프를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그린 인터뷰에 참가하고자 정말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대신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박사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연구 분야를 알려주시고 에너지 분야로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원자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 에너지 연구 전문 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주로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감, 포집, 이용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에너지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의 지도 교수님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제가 대학교 때 좋아했었던 지도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연구를 하고 계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에너지 분야로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의 대답 덕분에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박사님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 교양서도 출간하셨더라고요. 바로 전화기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그리고 환경은 걱정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과학과 기술인데요. 둘 다 책 제목부터 엄청 흥미로운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책을 집필하시는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게 환경하고 에너지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석유나 석탄 자원에 의한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는 그 성격이 매우 달라요. 기존의 에너지들은 자원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이었다고 하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없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관련된 책들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박사님의 노력 덕분에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은 박사님께서 쓰신 전화기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를 재미있게 읽은 것 같습니다. 책 제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기는 물론 휴대폰, 스마트폰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쓴 책에서는 전기화학기기의 줄임말입니다. 전기화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 태동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고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2차 전지나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이 다 전기화학 기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진 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박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렵고 생소한 주제를 박사님께서 알기 쉬운 글로 표현하신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자단으로서 글을 쓰는 활동을 하게 되니 여러 기자님이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한 박사님만의 특급 꿀팁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글을 잘 쓰기 위한 꿀팁이라고 하면 사실 뭐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는 것이 많아져야지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이제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자기 생각들이 쌓이지 않았는데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책을 많이 읽고, 아니면 이제 뭐 칼럼 같은 것들을 많이 읽고 해서 머릿속에 지식들을 쌓은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해서 글로 쓰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차일영 기자님의 질문은 끝으로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인터뷰 중 자벌드와 한 인터뷰에서 청소년에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든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다고 하면서 질문하셨어요. 환경을 위해 수소자동차를 이용하신 것 말고 박사님께서 실생활에 실천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꿈프환경 기자단과 같은 청소년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요? 네, 사실 뭐 실생활에서 환경을 위한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분리수거나 안 쓰고 있는 전기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음식물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이제 먹을 만큼만 가져다가 먹는 그런 습관들 정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소소한 노력들보다 더 중요한 게 전반적인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시골에 어머니가 사시고 있는 조그만 집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전지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 이제 전기를 석탄으로 생산하는 것에서 태양전지로 생산하고 풍력으로 생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제 그런 기기들이 점점 더 널리 쓰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마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소한 활동이 듣기에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사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꼼프 환경 기자님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치환 박사님은 물론이고 친환경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매체를 통해 박사님과 만나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